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요쌤입니다. 자, 오늘은 챗GPT를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한 챗GPT 기본 기능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들 로그인 하시고 나면 도대체 무엇 먼저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 말고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만져야 하는지, 어떤 건 만지면 안 되는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천천히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chatgpt.com에 들어오시면은 유사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의하시고 chatgpt.com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서 영어로 챗GPT 검색하시면 자, 왜 이게 제일 위에 올라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얘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챗GPT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의 챗GPT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회원가입은 오른쪽 위에 화면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하실 수도 있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다시 챗GPT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을 했어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로 하신 분들은 자, 각각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메일로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메일을 입력해 주셨으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다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로그인을 하는 도중에 사람을 인증하세요 이런 창이 뜬다면은 사람임을 인증해 주시면 되세요. 먼저 챗GPT 로그인 하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 이 화면이 메인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을 할 때, 프롬프트 입력을 할 때 그걸 어디에 입력하느냐? 여기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예시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이미지,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 만들어 주세요라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 만들기 버튼, 조언 구하기 버튼 각각 필요한 버튼을 누르셔서 더보기도 눌러보시고요.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만들기, 조언 구하기, 코딩하기, 텍스트 요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 요약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할 때 연관 검색어 나오듯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질문은 여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예시 파일을 올릴 때는 이렇게 클립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구글과 원드라이브를 연결하셔서 구글과 원드라이브에 올려져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제가 질문했던 창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 옆부분에 나오는 이 영역을 사이드바라고 합니다. 사이드바. 자, 이 사이드바는 거슬리면 꺼두실 수도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사이드바가 접혔다가 열렸다가 합니다. 접혔다, 열렸다 해요. 그리고 그 사이드바에 있는 게 GPT 탐색이라는 버튼과 내가 그동안에 GPT와 대화를 나눴던 기록들이 이렇게 있고요. 채팅창 하나당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방금 반려동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질문을 하다가 다른 질문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반려동물 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채팅창을 여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채팅창은 어떻게 여느냐? 여기 사이드바 버튼 옆에 보이는 이 새 채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채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블로그 포스팅 쓰는 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떤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다음 후속 질문은 여기 밑에 아래에 생성되는 아까는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생성되는 채팅 입력란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챗 GPT 활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후속 질문을 같은 주제의 질문이라면 챗GPT 활용법에 대한 포스팅을 쓰기 위한 그 내용들이라면 계속해서 이 창 안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대화창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답변을 보시면 밑에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은 스피커 버튼, 이 부분은 음성 듣기 버튼입니다. 듣기 버튼이고요. 이 답변을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주제 선택이네요. PT 활용법에 대해 포스팅할 때 톤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전문적이고 포멀한 느낌으로 할까요? 아니면 더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형 톤으로 할까요? 이렇게 답변을 내가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버튼은요. 옆에 버튼은 복사 버튼입니다. 이 답을 이렇게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좋아요, 싫어요 버튼은 이 답변을 평가하는 버튼이에요. 내가 방금 네가 준 답변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평가할 수 있는 답변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버튼은요. 답변을 다시 받는 버튼이에요.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새로운 대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은요. 내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유료 버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많은 모델들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델을 선택해서 답변을 새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기능은 중요한 기능인데요. 지금은 나오지 않아서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은요, 이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버튼은 답변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근데, 답변을 받더니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아. 뭔가 오타가 있었다든지, 내가 맥락을 잘못 파악했다든지, 그래서 질문을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질문을 수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작성했던 질문 위에 마우스를 가지고 갑니다. 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왼쪽에 질문의 왼쪽에 연필 모양 아이콘이 없다가 생겨요. 자, 그럼 얘를 누르는 거예요. 얘도 보시면 나오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을 수정을 해서 새로운 질문을 하면 이 밑으로 질문이 새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질문을 수정을 하면 이 밑으로 답변이 새로 생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질문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챗GPT 활용법이 아니라 미드저니 활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냐? 질문 아래에 이렇게 번호가 생겼어요. 자, 질문이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수정을 하면 그 뒤에 받았던 답변들이 이 밑에 있는 답변들이 다 사라지나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자, 여기 밑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보다 아까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꺽쇠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답변에도 아까 우리 답변 다시 받기 했죠? 그러니까 여기 답변이 2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답변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정을 하지 않았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답변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고 수정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창 내부에서 기능을 한번 만나보았고 사이드바로 다시 넘어갈게요. 사이드바로 넘어가면 사이드바 제가 방금 질문 대화를 나눴다면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채팅창은 다른 채팅창과 색깔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죠. 얘는 연하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채팅창은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밑에 쭉 채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시 보고 싶어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하면 자, 지금 당신이 마우스 올리고 있는 채팅은 이겁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럼 얘를 눌러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채팅창 옆에 점 3개의 미트볼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미트볼 버튼을 누르면 어떤 메뉴가 나올까요? 자, 공유하기, 이름 바꾸기, 아카이브의 보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공유하기 누르면은 이 채팅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채팅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링크로 공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팅 안에 오른쪽 윗부분을 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2개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2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요. 자,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창이 뜹니다. 채팅 공개 링크 공유할 거야. 링크 만들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 만들기를 하면 링크가 자동으로 복사가 됐어요. 만약에 복사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링크 복사하기 눌러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 내가 이 채팅을 검색하도록 설정하고 싶으시면 체크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아니야, 난 그냥 내가 링크 주는 사람한테만 보게 할 거야 하면은 바꿔주시면 되고, 자, 채팅에 링크가 생성되었고, 이 링크를 삭제하고 관리하는 거는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를 누르셔서 설정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설정 창이 뜨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프로필이에요. 여러분의 프로필이고 이 버튼을 누르면 중간쯤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설정 메뉴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정 메뉴를 설명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사이드바 메뉴입니다. GPT 탐색이라고 있는데요. GPT. 영어로는 GPT-3라고 해요. 자,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자,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편하고 쉽게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 GPT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추천 항목이 있고 위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글쓰기, 생산성, 연구, 분석, 교육, 라이프 스타일. 자, 챗 GPT에서 추천하는 챗봇들이고요. 그 외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챗봇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블로그 포스팅 적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블로그만 검색해도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쓰기 위해 최적화된 프롬프트 설정들이 들어간 챗봇들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대신 써줍니다 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먼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대화 스타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클릭하셔도 되고 채팅 시작을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질문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볼까요? 챗 GPT 활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챗 GPT가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는 여기 버튼이 이렇게
하얀색 네모 버튼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 중지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라는 표시입니다. 답변이 쭉 나오고 있을 때 중지하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답변이 아까 우리가 했던 답변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그죠? 똑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창에서 이런 답변을 받으려면은 해야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길게 있을 거예요. 제가 챗GPT 활용법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주세요.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주고 숫자를 붙여서 작성해주세요. 해시태그도 알려주세요. 라고 프롬프트에 입력해야 되는 거를 자, 이 챗봇을 만드신 제작자가 세부적인 내용들과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챗GPT에게 제공해야 하는 프롬프트를 탑재한 챗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챗GPT를 잘 모르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질문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내가 챗봇을 사용했더니 여기 챗봇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건 고정이 된 게 아니라 최근 사용한 챗봇을 표시한 거고요. 계속 다른 챗봇을 쓰면 얘는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사라지지 않고 이 챗봇을 매일 쓸 거니까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고정을 시켜 놓을 수 있어요. 자, 이 챗봇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은 색깔이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기 점 3개 캡업 버튼을 누르고 자, 사이드바에서 유지 누르시면 여기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서 안 쓸래. 그냥 이거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똑같이 캡업 버튼을 누르고 사이드바에서 숨기기를 누르시면 사이드바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주 쓰는 챗봇은 여기에 고정해두고 쓰실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 생기지 않는데 나는 이 챗봇을 고정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여기를 누르시는 이 챗봇의 이름이 있죠. 챗봇의 이름을 누르시면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이드바의 유지를 누르시면 옆에 다시 생겨요. 이번에는 요 링크 복사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 챗봇의 링크를 복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써봤더니 이 GPT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름 말고 이름을 공유할 수도 있죠. 친구한테 너가 탐색에 들어가서 네이버 블로그 SEO 상위 1%가 대신 써드려요. 이거 검색해서 써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 여기 링크를 복사를 해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기능이 많지는 않아요.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되는 것들이어서 크게 많지는 않고, 자,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 중에 나는 쓰다 보니까 유료 버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 갱신 버튼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플랜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료 플랜, 자, 사용 제한은 있죠. 몇 통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몇 시간당 몇 번 대화를 할 수 있다. 제한이 있고요. 자, 플러스는 $20. 챗 GPT 플러스는요, 월간 요금만 있어요. 연간 요금은 없어요. 그래서 매월 $20 결제를 하러 들어가면 부가세가 포함돼서 $22가 결제가 됩니다. $22가 결제가 되고요. 모든 것이 무료이고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모델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속도가 빠르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옆에는 팀 계정입니다. 팀 계정은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며 이용하는 겁니다. 자, 최소 2분이 이용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랜이고요. 연간 요금이 있고 월간 요금이 있어요. 매월 $25. $5고요. 이것도 부가세가 붙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연간 요금이에요. 연간 결제를 했을 때 한 달에 $25고요. 여기 업그레이드 들어가시면
월간으로도 할 수 있어요. 유연한 플랜이라고 해서 월간 결제도 가능한데요. 걔는 $30 부가세 별도예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한 분이 결제를 두 분치를 결제를 하는 거예요. $50를 결제를 합니다. 부가세는 따로 붙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명을 자신의 워크스페이스에 넣어요. 그분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렇게 그룹에 넣어서 팀에 넣어서 두 분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채팅은 서로 볼 수 없어요. 아무리 팀이라고 해도 각자 나누고 있는 대화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프로필 한번 눌러볼 거예요. 프로필 누르시면 자, 개인 계정도 자, 내 GPT 있고요. 맞춤 설정, 그리고 설정이 있습니다. 자, 로그아웃 하실 분들은 여기서 로그아웃 하실 수 있고요. 자, 내 GPT는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GPT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GPT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맞춤 설정은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을 이 아이에게 학습시켜 놓은 거예요. 학습시켜 놓고 여기 보시면 더 나은 응답을 제공드리기 위해 사용자님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예를 들자면 나는 챗 GPT를 알려주는 강사입니다. 쉽고 편리하게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글을 쓸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성 있는 글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에 적어두지 않는다면 매번 채팅창에 입력을 해야겠죠. 매번 채팅창에 응답 방법도요. 예를 들자면 나는 한국어로만 대답을 해줘. 내용이 길 때는 표로 정리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전에 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제 이 맞춤 설정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는데 챗봇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조금 사용도가 낮은 편이고요. 챗봇에 내가 원하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모든 채팅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없는 채팅을 할 때는 얘를 또 와서 지워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채팅창에 이걸 입력하진 않지만 새로운 채팅창을 할 때마다 얘는 입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소비합니다. 토큰이라는 게 챗GPT가 한 채팅창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그 토큰을 소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장 용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필요한 내용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설정에 조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우선 들어오면 일반에 보시면 주제라고 있는데요. 얘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면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밝은 건 눈이 아파서 다크 모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거는 언어이죠. 여기 내 시스템 언어를 자동 탐지해서 여기 이런 보면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자동 탐지하는 건데 만약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라면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한국어를 찾으셔서 체크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으면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시고, 자, 아카이브는 뭘까요? 아카이브는 이 채팅을 저장해두는 서랍 같은 거입니다. 내가 보관해두고 싶은 채팅을요, 서랍에다가 보관해놨다가 사용할 땐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아카이브의 보관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면 지금 채팅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이드바에 보면은 아무 채팅창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누르면 여기가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채팅창이든 제가 이 채팅창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얘 위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또 나와요. 자, 이 캡업 버튼을 눌러서 아카이브에 보관을 눌러주시면 아카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요 이름 바꾸기는 요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채팅창의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원하실 때는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카이브 보관을 누르면 아카이브에 보관이 됩니다. 자, 이 아카이브에 보관된 걸 또 꺼내려면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의 관리 버튼을 누르면
자, 아카이브에 저장된 채팅들이 쭉 나오고 여기서 꺼내고 싶을 때 맨 오른쪽 옆에 쓰레기통 버튼 말고 그 옆에 있는 버튼, 이 서랍 버튼, 문서 상자 같죠? 문서 상자 버튼을 누르면 다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 설정은 자, 제가 채팅이 엄청 많았는데 다 전부 모두 아카이브에 넣고 싶어 이러면은 모두 아카이브에 보관하기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자, 모든 채팅 삭제하고 싶을 때는 모두 삭제를 눌러주십니다. 아카이브에 있는 것까지 삭제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모두 삭제 기능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 설정 탭에 들어가시면 내 메모리, 내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고 있어요. 내가 나눈 대화들 중에서 이렇게 기억력이 생긴 거예요. 최근에 하던 프로젝트 어디까지 했더라 라고 하면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능 끄셔도 되고 키셔도 되고 메모리 기능이었고요. 맞춤형 지침은 아까 GPT 맞춤 설정이에요. 여기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버튼은요. 우리 아까 음성 듣기 기능이 있었죠. 거기 목소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재생해서 들어보고요. 안녕하세요. 같이 뭔가 해볼 생각에 신이 나네요. 무엇부터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보시고 반가워요. 함께 즐겁게 일해보고 싶군요.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선택해서 해두면은 아까 듣기는 요 목소리로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탭은 데이터 제어 탭이에요. 데이터 제어 탭에는 우리 아까 공유 링크 했던 거 관리하는 버튼이 있었죠? 관리 들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고 누르면 그 창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링크를 복사해서 다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버튼을 눌러도 이동을 해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이름을 누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받았을 때 화면이 나와요. 공유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링크를 열어서 공유를 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은 채팅 버튼 아이콘 있죠? 이거는 내가 이 채팅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채팅을 추가적인 대화를 할 거야 할 때 이거를 누르시면 되세요. 본인 링크에서 다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은 제가 챗GPT와 나눈 대화들이 모델 개선을 위해 제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꺼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학습되면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은 꺼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내보내기는요. 그동안 제가 챗GPT와 나눴던 모든 대화들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HTML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하시면 그 본인 계정 이메일로 메일이 전송될 거고요. 거기 누르시면 챗GPT 모든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정 삭제하실 때는 여기서 삭제하시고 한번 삭제한 계정은 다시 회원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빌더 프로필은 본인 프로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결된 앱은요. 아까 우리 파일 전송할 때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연결할 수 있다고 했죠. 연결하는 것도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연결을 끊고 싶을 때 이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탭입니다. 보안 탭에 가시면 다단계 인증. 자, 우리 2단계 인증, 이중 인증, 뭐 이런 거죠. 이중 로그인. 그런 것과 같아요. 자,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실 때 한 번 더 다른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어플을 깔으셔야 돼요. 챗GPT 어플이 아니라 인증하는 어플을 깔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로그아웃은 자, 챗GPT 같은 경우는 한 번 로그인을 해두면 다음날 사용할 때도 로그인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런데 제가 어디 밖에서 로그인 해놓고 까먹고 로그아웃을 안 하고 왔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내가 로그인 해놨던 것들을 모두 로그아웃 하겠다. 누르시면 모두 로그아웃 됩니다. 자, 챗GPT의 기본 기능은 이 정도예요. 우리가 챗GPT는 이 채팅창에 채팅을 입력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게 주 기능이다 보니까요. 크게 그렇게 기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뭐 포토샵이나 엑셀이나 한글처럼 메뉴에 어마어마한 메뉴,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했는데 무서워서 누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본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빅퓨처스 나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